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았죠. 특히나 이제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강력한 주도 업종이 나타났고 그 주도 업종이 여세를 계속 발휘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이 강하냐 안 강하냐 횡보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할 때는 주도하는 업종이 또 주도 업종이 나타나는지 주도주가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지금 뭐 주도주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흐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에코프로 계열이 이제 고공권에 있긴 하지만 무너지는 패턴까지 나온 건 아니고 또 이제 시총 상위 1, 2위 기업인 또 LG엔솔과 삼성 SDI는 여전히 신고가를 내지 않은 또 과열되지 않았던 주가 흐름을 통해서 2차전지 주도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 환경도 괜찮았고요. 또 미국 시장 또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좋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수급이 외국인의 현물과 또 선물의 대량 매수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만큼 안정된 기조 흐름 속에서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오늘은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요. LNF 신고가 또 포스코 홀딩스의 변신에 의한 또 시세 분출 지속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중요한 점들 한번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해서 2476포인트. 거래대금이 좀 늘었습니다. 최근에 뭐 거래대금이 코스피 쪽에서 보통 한 7조에서 9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2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 거래대금 지표를 매일마다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돈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코스닥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코스닥이 오늘도 이제 많이 터지긴 했지만 코스피 쪽의 거래대금이 두드러지게 평소보다 많았다. 한 50%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도 더 많았고 코스닥은 오늘 중소형주 단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좋았지만 역시나 500 종목은 상승했는데 거의 1000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코스닥만 보면 뭐 상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지수가 0.35% 하락으로 방어했다는 것은 시총 상위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돈이 메이저 수급은 안 나가고 일부 뭐 중소형주 많이 올라간 거 뭐 차익 실현 정도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 수급이 외국인이 5,100억 순매수, 기관이 2,000억 순매수. 그래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코스닥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9,000 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선물도 굉장히 세게 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최근에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49조, 또 신용유훈자 잔고 18조 4천억 수준. 그리고 어제 미국장도 무난했습니다. 0.7% 나스닥 기준 상승과 오늘 장중에도 뭐 좋았어요. 선물. 다우지수 또 S&P 지수 0.45% 상승. 또 니케이 증시가 0.9% 상승하면서 오늘 좀 도드라진 상승을 보였고요. 홍콩, 대만, 상해도 이제 플러스를 내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상승했잖아요.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면요.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상해 증시, 뭐 흐름 안정된 흐름들, 특히나 나스닥 증시도 장기 평선 이 가장 강한 매물대 라인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241선입니다. 지수든 이제 종목이든 이 선을 저항받으면 더 떨어질 것이요. 결국은 이쪽에 지지와 돌파를 받게 되면 시장의 흐름은 전환되는 흐름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돌파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어떤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좀 바닥을 지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확률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요, 코스피 쪽이 오늘 좀 음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게, 장기평선 241선을 어제 좀 그래도 올렸잖아요, 뚫어서. 근데 이게 강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결국은 코스피도 저점을 지났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더 되면 100%가 된다. 바닥 지났을 확률 100%가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그널을 사실 호스닥에서 먼저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흐름 자체가 지금 코스피도 같이 오고 있고, 코스피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움직이는데, 결국 반도체도 좀 들어올려주고, 또 2차 전지만으로는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시총이 더블씩 나니까, 더블 나니까 사실, 지수를 견인해주는 어떤 지수 영향도를 가지지만, 코스피는 사실 반도체가 거진 뭐 35% 비중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고꾸라지고 있으면 아무리 2차 전지가 올라가도, 사실 뭐 LG 엔솔이 더블이 나기는 어렵잖아요, 단기간에. 그렇다면 사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도 좀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완연하게 저점을 지났을 확률이 거의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90 뭐 한 7%? 예. 뭐 거의 뭐 제 개인적인 기준이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바닥을 지났을 확률은 97%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략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야 된다. 종목 연구하는데 뭐 시간을 다 써야죠. 지금 뭐, 지금 뭐 지수 확인, 매크로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지금은 낭비가 될 겁니다. 오늘 업종 지수도 2차전지 업종 지수가 1.6% 상승하면서 2차전지 업종이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도 0.7% 상승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는 1.8% 약세니까요. 오늘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조금 약세였네요. 제약 업종이 1.1% 상승하면서 아웃퍼폼.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어떤 수급이 선순환 돌구나. 바이오는 지금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거기 들어앉는 경향을 듬성듬성 보여주구나. 근데 반도체는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그 다음 픽은 결국은 반도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심의 전략을 계속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업종 지수도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종목별 흐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에 이제 먼저 시총 상위주부터 보면, 삼성자 1% 상승. 오늘 하이닉스는 좀 쉬었는데요. LG엔솔도 좀 쉬었죠. 그래서 0.6% 빠지긴 했지만, 뭐 2차전지 쪽에 다른 기업들, 뭐 삼성 SI, 또 LG화학이랑 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뭐 도드라진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좋았고, 또 시총 상위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뭐 어제 워낙 강했으니 오늘은 뭐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고려안도 이제는 뭐 2차전지 기업으로 좀 편입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재상장했는데요. 그 거래 재개됐는데요.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약간 좀 빠졌을 뿐, 에코프로 보합, 또 LNF가 5.9%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H1B도 4% 상승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보면 두드러지게 이제는 뭐 떨어진 어떤 추세로 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상승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좀 수급이 도는 흐름. 동진세미캠 빠진 거 보시면 뭐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대주전자재로 4% 상승해서 오르지 않았던, 또 시세가 분출하지 않았던 2차전 종목 쪽으로는 이렇게 시세가 듬성듬성 나오고 여전히 강하다. 롯데 에너지, 이제 머티리얼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요것도 3% 상승, SKC도 4% 상승.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다르게 돌고 있다. DB하이텍은 강성부 펀드에서 이제
지분 투자 소식과 함께 저평가됐다 그런 뭐 발언을 하면서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만큼 반도체 강한 수급이 밀어닥치는 그런 업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괜찮고요.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차례는 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은요, 뭐 삼성전자 오늘 3,400억입니다. 순매수가. 그 다음 포스코케미칼이 90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570억, LG화학이 500억, 또 삼성 SDI도 이제 500억 정도 나왔고, LNF가 440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이제 수급을 좀 보여주는 형태였다. 그리고 현대차, 뭐 카카오, 두산 에드블리티, 또 LG전자가 또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수급은 계속 좀 들어오는 패턴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넘어와서 아까 이제 뭐 봤지만 LNF가 이제 1등입니다. 수급. 하이드로 리튬, 대주전자 다 이제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이오플루는 바이오 쪽의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바이오고, 메디톡스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래도 이 기업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거래 터지면서 추세는 완전히 바뀌었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오늘 수급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멈추지 않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요. 외국인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좀 기반해서 전략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 2차전지, 또 이제 메이저의 그 다음 픽 반도체, 또 바이오도 간헐적으로 계속 매수세를 높이고 있는 점들, 그리고 테마단으로는 지금 뭐 AI라든지 로봇이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진 어떤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테마단의 움직임은 자율주행을 좀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어떤 전략들을 계속 세우고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주식하기 좋은데 어쨌든 이슈 오늘 좀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2차전지 관련 좀 중요한 내용들, 또 이제 종목들 나왔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 그리고 이제 사명을 포스코로 바꿨다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이제 바꿨는데요. 요 기업에 대한 이제 내용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면 보세요. 누군가에겐 그저 아름다운 풍광이었고, 누군가에겐 머나먼 땅이었으며, 누군가에겐 두려운 대자연이었지만 우리가 보았던 건 인류의 미래. 바로 이제 리튬, 이제 염호죠. 탄소 배출 없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포스코 홀딩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포항제철은 이제는 완벽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어떤 변화와 변신, 도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염호들을 이제 사들이고 이제 개발하면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전기차 시대, 또 이제 2차전지 배터리가 자동차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어떤 시대에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여건을,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를 2018년도에 인수했어요. 정말 성견지명이 큰 거죠. 이미 5년 전에 착수했고,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일평생 철강 만들던 회사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리튬, 니켈, 뭐 수소 쪽으로도 펼치면서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서의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 역시 최근에 보시면 뭐 장기 평선을 뚫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완전하게 지금 뭐 시클리컬한 어떤 뭐 철강 회사의 어떤 흐름하고는 다르게 움직였고,
결국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포팅 하나 좀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2차전지 소재 부문 수혜 기대에 따른 주가 급등, 오늘 주가 급등의 이유를 한번 분석한 리포팅인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수혜 가능성 반영했다. 특히나 이제 31일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판단에서 미국 IRA 세부 지침상 광물 조달 국가로 아르헨티나 포함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국가 포함은 이 포스코 쪽에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IRA의 주요 목표가 지금 핵심적인 광물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 배터리 시대, 핵심적인 광물들,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다. 중국은 지금, 자유진영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뭐 관세 막 매기고 여러 가지 어떤 첨단 기술 이렇게 장비라든지 기술 유출되는 거 막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적대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을 지금 주요 이제 법안으로서 강제화시키려는 이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이 중국 의존도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강홍에 대한 공급망을 넓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를 통해서 미국과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 국가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미 광물 조달 국가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도 이미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리튬 염호를 인수해서 현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매출 나오진 않고 있어요. 24년부터 연간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28년까지 생산 규모를 10만 톤까지 늘리고 또 계속 신규 염호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 매장량 1350만 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되게 되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성장성을 주도하게 될 2차전지 소재 사업, 아직은 실적이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 철강 산업이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일단 사업임에 고려할 때 향후 성장성 부분은 이 신사업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국내 공정에서의 폐배터리 쪽의 개시로 관련 매출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신규 아까 이제 염호 이런 발굴한다 했죠. 호주 광산 지분 투자를 통해서 광성 리튬을 확보하고 23년 연간 4.3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현지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역시도 핵심 광물인데요. 23년, 24년 각각 건식 습식 재련이 가능한 정제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2030년까지 리튬 매출액은 11.7조, 니켈 매출액은 4.2조 원을 달성한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포스코의 이제 원대한 비전, 여기에 주가가 좀 반응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2차전지 업종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스타 종목이 이제 LNF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업체 중에서 항상 저평가 또 주가가 못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일단은 DB금융투자 리포팅에서는요 여전히 저평가, 더욱 높아지는 중장기 성장성에서 테슬라양 이제 양극재 직납,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증설 및 국내 추가 투자, 또 차세대 및 LFP 양극재 출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밸류에이션이 20배 이하인 17배 수준으로 지금 피어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컨센을 좀 하회할 걸로 예상되는데
고객사 이제 재고 조정이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요인이죠. 또 환율도 이제 좀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 2분기는 출하량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 개선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수급 역시나 이제 최근 수급이 기관 수급들도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고 있는 모두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의 압박이 크진 않고 공매도가 이제 붙으면 조금 이제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좀 중요했던 종목 역시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한화솔루션입니다. 태양광 1등 업체, 또 미국의 2등 업체죠. 네, 그래서 이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돼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 뭐 외국인이 좀 팔았고 기관이 좀 샀고 했는데 밸류는 상당히 낮은 축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사실 한화 갤러리아를 이제 이번에 인적 분할로 이제 떼낸 건데요. 이게 2년 전에 자회사 편입을 했었어요. 흡수사 합병한 지 2년 만에 경영 독립을 선언한 건데요. 왜 그런가 보면 일단은 이 하나그룹 김수민 하나그룹 회장은 아들이 3명이죠. 이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인적 분할의 배경에서 설명을 좀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그룹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이 이 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다 이제 쥐고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 또 이제 우주항공 쪽, 이쪽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맡고 있고, 또 차남은 금융 쪽입니다. 차남 이제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이 금융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남인 김동선 본부장이 하나 갤러리아 이제 전략본부장 겸임하면서 이쪽을 이제 담당하는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할을 했다. 결국 이제 주력 사업부 중심으로 하는 게 뭐 경영적으로도 이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며 또 이제 밸류적인 어떤 산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그 태양광 석유화하고 백화점이 관련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떼내는데 일단은 이 거래 정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거래 정지 직전에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낮은 주가 위치가 됐었고 보시면 장기 이평선 부근에 최근에 지지력을 좀 보이고 오늘도 시초가가 이제 20%대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10% 언저리까지 상승했다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기관의 어떤 매수세 그리고 여전히 또 이제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미국의 IRA 법안에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리포팅 한번 볼게요. 한화 그 KB증권이죠. KB증권의 리포팅 보면 IRA 효과 배터리 대비 우수하다. 배터리보다 우수하다. 무슨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작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리테일 쪽, 이제 백화점 그쪽 비중은 4%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떼내는 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하나솔루션은 생산 능력과 미국 증설 계획이 유사한 이 퍼스트솔라가 이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죠. IRA 효과 언급으로 34%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도 이제 주가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12개월 주가 수익률은 하나솔루션이 18% 플러스, 퍼스트솔라가 183%입니다. 시총이 30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밸류에이션 갭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미국 연말 하나솔루션의 미국 생산 능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25년도 8.4 기가와트 IRA 이제 새 그 혜택 보는 부분이 결국 이제 23년도 올해 2천억 정도, 25년 되면 1조 원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10년간 7.8조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 기업들의 IRA 효과는 배터리 기업들의 IRA보다 우수한데요. 그 이유는 요 태양광 이 고객사들이 이게 B2B가 아니에요. B2C예요.
미국 가면 주택들의 그 지붕에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태양광 산업 대부분은 이제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가 자체가 수입 가격에 연동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세액공제 혜택 받아가지고 할인 압박을 받는다 이런 것들보다는 해외 가격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이제 세액공제를 통한 가격 할인 압박이 적다. B2C고 주거용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솔루션은 이 배터리 회사들은 보통 조인트 벤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인트 벤처가 없습니다.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혜택 부분이 상대적으로 배터리 회사보다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큰 거고요. 특히나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인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걸 고려하면 전년비 거의 한 30% 가까이 개선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확정이 되면 실적의 그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달라질 것이다고 예상이 되고요. 퍼밸류에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내년도 11배, 내후년도 10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좀 꾸준하게 관심을 두면서 커버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측면. 뭐 신재생 쪽에서는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솔루션, 풍력주에서는 CS 윈드 정도를 좀 탑픽권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하나솔루션 주가도 매력적인 포인트,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뭐 완연하게 2차전지 중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차전지 업종 안에서도 뭐 종목별 좀 차별화 변화는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메이저 수급은 계속 이쪽과 함께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는 듬성듬성 매집을 하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고, 결국은 또 외국인의 자금은 지금 현선물 동반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흐름 좋아지고 있고 벌써 한 분기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네요. 2분기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심리 이론 많은 분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모든 기준들, 또 2차전지 업종을 그래도 상당히 또 낮은 지점에서 또 작년 연말에 강력하게 교체 전략을 해서라도 2차전지는 주도 업종이 되는 흐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저희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팬딩 멤버십을 통해서 매일마다 해당 이론을 공부하고 지금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결국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죠. 저도 바이오로 상당히 많이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로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회복했고, 이제는 수익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희망을, 또 이제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또 넥스트의 상승 종목들, 또 주도할 종목들을 저는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론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행복한 투자를 해나가시면 참 좋겠고요. 내일이 희망적이고 내일이 기대되고, 또 이제 일요일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월요일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단단한 철학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이 만발하죠. 이번 주말 벚꽃놀이, 또 꽃놀이 많이 다녀오시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